전국 곳곳에 검사들의 저항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고 조중동이 보도합니다. 다시 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거는 아까 황 작가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명령행위, 정당한 어떤 이 권리를 갖는 누군가가 어떤 뭔가를 집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검사들이 모이고 고검장들이 입장문을 내고 검사장들이 자기들이 입장문을 내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진짜 화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들불처럼 번지는 검찰 집단 행동에 벼랑 끝에 몰린 추미애. 대체 어떤 뇌피셜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검사들이 지들 까내는 어떤 반항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이거 잘못된 거지만. 그러면 정상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자기 정당한 권한을 썼어. 추미애 장관이 벼랑 끝에 몰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예를 그러면서 단 한 명도 사표를 누가 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누가 순차적으로 어느 집업에서 사표를 몇 명이 냈다. 또 어느 집업에서 사표를 몇 명이 냈다. 이런 거는 하나도 없는 거 보면은 아 얘들 나올 생각이 없구나. 나온다라면 우리 변호사님도 검사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도 시켜. 검색이 엄청 그러니까 생겼구만. 방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들의 주장이 정말 내가 정당하고 내 직을 던질 만큼 이게 정당한 주장이다라면은 사표를 딱 써놓고서 그쵸. 이렇게 성명 발표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겠다 정도 돼야 되는데 그냥 너희 사표 낼 거야? 아니 사표는 안 내는데 우리는 성명만 발표할 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그 지금 조직 내에서 구테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테타에 대해서 진압 안 되면 이건 추미애 장관이 그 가만히 있지 않을 성격으로 이건 명백히 정말 그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26일 날 전국 검찰청 10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17명의 17명의 검사장은 추미애 장관의 법치주의 훼손이 심각하다 이렇게 하고 고검장들도 입장문을 낸 거 제가 일단 봤고요. 예, 요거를 보고 있으면은 법치주의 훼손이 심각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얘네들이 법을 악용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휘 통제를 하는 법무부 장관 행위가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불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면 당장 탄핵감이겠죠. 근데 이게 법치주의가 왜 훼손되는 거냐고요. 진짜 이 얘기 그대로 검찰의 반사회사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니 법무부 장관이 직무 배제를 했어요. 그런데 검사들이 철회를 요구해요 장관한테. 그러면 장관이 그걸 철회를 할까요? 처리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검찰 개혁은 그걸로 끝이야. 예, 그 불가능한 얘기인데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검찰 스스로 지금 집단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다음에 정말 좋은 지적이시는데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하시는데 검사들의 어떤 이런 집단 행동 자체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거든요. 빙고. 예. 역시 그래서- 변호사구만. 그래서 진짜 반사해서 너네들한테 너네들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겠다고 말해주고 싶고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은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부하 직원인 검찰총장이 잘못하고 있어도 그냥 뒤에서 조율하고 안 되면 뭐 이렇게 마사지하거나 걸어하고 했었다면 뭐- 지금은 어떻든 간에 예를 들면 정당하게 잘못된 거 지적하고 감찰하겠다고 하고 감찰 거부하니까 아니 감찰 받아요 공무원이 감찰 거부해? 아 그러면 징계할게. 이렇게 아주 정상적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무슨 뇌피셜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차동호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동원해서 최동국의 사생활 캔 거 아니에요? 기초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물러나게 했던 거랑 다르게 시스템과 절차대로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하면 지들은 불법을 서슴없이 해. 검사들이요 정말로 검찰개혁이랄까 의심받기 싫으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의 감찰에 대해서 응하면서 내가 나한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나는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응했어야 됩니다. 근데 절차상의 문제, 어떤 방법상의 문제를 갖고 거부하면서부터 이 사건이 더 꼬인 거거든요. 그러면 검사들이라고 하는 게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기 전에 윤석열이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그래야 우리 검사들이 검찰 자체가 욕을 먹지 않는다는 주장이 먼저 나와야겠죠. 지금 윤석열이 받고 있는 6가지, 7가지 의혹들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불법 사항들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측근 문제가 걸려 있고 윤석열 본인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여기에 해당 사항은 없지만 가족 문제까지 걸려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사들이 비판할 수 있는 놈들은 이문정 검사 정도 빼고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부정하고 싶은 거겠죠. 사실관계는 다 이미 확인된 것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고 있고. 아니 그래서 사실관계가 어떤 정황이랄까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밝히자고 감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감찰 받는 안 자가 감찰을 안 받겠다고 하면 범인으로 의심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 검찰 제도의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훼손시켰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치주의를 훼손을 하고 법을 어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학의 얼굴 모르겠다. 다 전 국민한테 검찰만 모르겠다 그러고 MB 혐의 없었다. 어떻게 그때 당시 무혐의고 지금은 혐의가 있다 그러고 뭐 이렇게 나온 것들에서 단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는 추미애 장관의 그 이런 그 법무부를 지휘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건의 부당한거나 법의 태도를 벗어난 일이 있느냐 이걸 먼저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철저하게 지금 법적인 제도 내에서 그리고 입법돼서 이미 법률로 있는 제도 내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당한 행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법무부 장관들이 이런 식으로 지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불러서 검찰총장한테 야, 말 들어. 청와대 뜻이야. 안 들어? 아, 그럼 너 옷 벗는 쪽으로 할게. 너에 관련돼서 그러면은 국정원의 자료 가져다가 보니까 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예. 그러니까 너 와이프 문제 있고 장모 문제 있고 뭐 이렇게 윤호준에 관련된 문제 있고 이런 걸로 압박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추미애 장관은 역으로 보면 그런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압박하는 일을 국정원을 동원하는 걸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난번에 법원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 예.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는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지금 그 대검에서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구나.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게 문제가 있구나. 이거는 그럼요. 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감찰하는 게 정당한데 그 감찰에 응하지 않는 지휘권에 그 반항하는 행위를 하는데 밑에 일선 검사들이 여기에 동조한다? 그러면은 구테타 동조 세력.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검사 니들이고 윤석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불법적으로 했으면 바로 기소됩니다. 그렇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하면 정말 명시적으로 어떠한 조항을 위반했는지 이런 얘기를 해줘야 그렇구나라고 판단할 텐데 뭉뚱그려서 그냥 법치주의 훼손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아니 제도와 절차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네.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 총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직무 배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위법 부당한 거는 최종적으로 법원 가서 판단 받으면 되잖아요. 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다른 공무원들도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요. 직무도 배제되고 직위 해제도 되고 그러고 나서 이의가 있으면 법원 가서 위법한지 그 처분이 부당한지 다 판단을 받거든요. 네. 그거 기다리면 되는데 왜 뭐 검사들이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지 네. 그리고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왜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역시 들불이 뭔지 아세요? 들불? 시골 사람은 아는데. 들불을 이제 겨울에 그 저기 뚝에다가 그런 종류지만 그렇죠. 잡풀 바짝 마른 거를 불을 태우면 막 번져나가요. 그렇죠. 근데 그 들불을 잡는데 가장 특효약은 오줌 싸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이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럼 지금 전 국민이 지금 모든 검찰청에 가서 다 집단으로 오줌 싸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웃겨서 그런 거야. 검사들이 집단으로 막 들불처럼 번지고 있대. 이 새끼들아 무슨 이게 독립운동하는 줄 아냐? 네. 그러니까 이게 들불이다 란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게 들불 하니까 이게 민초들이 반항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란이라고 하는 게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저기 삽 들고 낫들면 난이잖아요. 검사들이 힘이 없습니까? 이게 난이라고 쓰는 것도 웃기고 들불이라고 쓰는 것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 조작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적폐들의 돌출 행동. 이제 커밍아웃 해라 뭐 이런 건데 나는 이제 문제는 지금 현직 검사들도 있지만요. 전직 검사들 있잖아요.
민주당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조웅천 의원. 나 이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검찰 개혁이 아젠다가 나왔을 때는 검찰 개혁 이야기를 안 해. 자기 친정이거든. 지금 검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전관 문제잖아요. 내가 우리 검찰 조직의 쓴소리했다가 물러나면은 변호사에도 그냥 말 개떨이다. 그러니까 현직 지금 뭐 아까 말하는 그 유호성형 유상범도 그렇고 전직 검찰들이 국회에 암약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마디 말 안 하고 있다가 쉽게 표현하면 그거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이 너무 과했어. 어떻게 윤석열 총장을 직무정지를 시키냐. 그러면서 표현한 게 추미애가 못 돌아올 다리를 건넜다. 뭔 못 돌아올 다리를 건너요. 자기 시각이 검사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는 전직은 검사였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공수처를 출범하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바로 서진 않겠죠. 하지만 그 기초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마스크를 쓰므로 인해서 코로나에 기본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것처럼 공수처 출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당장 사법 정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사법 정의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인데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약간 호도시키는 것들이 있고 시민들은 뭐 코로나 확진이 급감이나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뉴스를 더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우리 모두 국민하고 국가가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사법 정의는 사법 개혁은 정치인들 그리고 검사 고 2,000명 남짓 뭐 판사 그분들이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국민이 잘해야 되는 것과 정말 이것에 관련된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것은 다른 건데 왜 이거를 갖다 붙이는 건지 이해를 못해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있는 어떤 추미애 장관이나 기타 관련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시고 이게 이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초석을 놓고 나아가는 길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정말로 더 좋은 뉴스 듣고 싶겠죠. 근데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예를 들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속 관리해서 건강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바카스나 하나 마시고 그게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카스. 누구의 행위가 바카스 좋아합니다. 예? 누구의 행위가 바카스에 해당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천착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런 거를 마치 그냥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틀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으로 비유하면 건강의 본질적인 행동 본질적인 건강 개선을 꾀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면서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예전에 3S 전두환 시절에 3S 뭐 스포츠 뭐 이런 쪽에 더 국민들 관심을 스포츠 스크린 섹스 뭐 이런 쪽으로 몰겠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그 조홍천 의원의 언급 중에 급기야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추미애 장관은 용기를 갖고 가야 될 아무도 가지 못한 다리를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응원해줘야 되고. 야 표현 훌륭하다. 아니, 저 추미애는 아무도 건너지 못한 다리를 건너버렸어. 문학적이니까 워낙. 그리고 그 조홍천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고 그 수도권에서 이렇게 그 본인이 당선된 건 저는 민주당의 절대 지지자들의 그 공이 큽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연 그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본인을 국회에 보내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본인의 그 출신 때문에 너무 검찰의 그 팔이 안으로 굽는 이런 언행을 보이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정치와 이분의 그 개인 생각이 좀 적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성 안 맞는 애들은 그냥 사표 내고 쉬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봐도 여론조사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추미애가 잘했다, 윤석열이 잘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움을 붙이잖아요. 지금 윤석열의 직무배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여론조사가 한 60대 40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추미애 욕해야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면은 무응답을 제외하고 40이라고 하는 그 근접하는 숫자는 민주당 절대 지지층들은 추미애 장관의 행위를 대부분
찬성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좋아하는 정당이 어디에요라면 국민의 짐을 못 찍는 사람들도 언론이 부정적으로 아까 보도하고 있잖아요. 판사 사찰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보도를 안 내는 상황에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권력을 수사했다고 윤석열을 박해한다는 프레임으로 계속 보도해왔던 사람들이 듣기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무당층이가 뭐 어딘가 어중에 떠중에 다 모여가지고 윤석열이 더 잘하고 있다는 투 그러니까 윤석열을 그런 식으로 일종의 추미애 장관 자체가 직무배제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여론조사 기관은 선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에 막 집중해가지고 내부 총질을 이렇게 열심히 해 대시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의리도 없는 새끼들.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임기 내의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 개혁에 투트랙인 거지 지금. 추미애라고 하는 본인 자체의 검찰 개혁의 상징 하나가 있고 공수처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못해. 당선에만 목을 메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의 싸움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게 야 검찰 뭐 2,500명 정도의 검사밖에 안 되는 조직 가지고서 뭐 이리 시끄럽냐. 그 국민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근데 저는 뭐 어떤 주장보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 그러니까 그 인원은 적지만 왜 검찰 개혁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20년 전에 대통령 했던 분도 절감하고 있었는데 왜 그럼 그때 개혁을 못했느냐. IMF라는 너무 큰 경제적 벽이 있어서 제대로 힘을 쏟아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검찰이라는 데 본질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검찰의 본질을 깨닫는 계기가 실은 국민 대다수는 작년부터입니다. 아, 네. 검찰이 이렇게 잘못돼 있구나. 그래서 그 싸움은 비록 소수의 검사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2,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검사처럼 보이지만 그 숫자에 관계없이 검찰이라는 기구가 개혁돼야 국가가 바로 서는 겁니다. 저는 검찰이 바로 서야 사법정의가 바로 서고요. 사법정의 등 기타 사회 전반의 정의들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국가가 바로 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님을 좋은 말로 말씀이신데 극복하려는 겁니까? 왜냐하면 검찰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 해버리면 아직도 검찰들이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듯한 이미지를 계속 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예.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고 보이고, 일단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그 추미애 전 의원이자 장관께서 그 계속 밀어붙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힘을 내셔서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반발짝 빨라요. 놀랍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게 추미애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